자, 우리 학생들 이제 5월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지? 많이 어려웠었지, 얘들아. 자, 너무 어렵더라고. 뭐 1등급 컷이 내가 보니까 80점 아래였던 걸로 기억나거든?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은 너무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얘들아,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중심으로 우선 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일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문제들이, 우리가 풀기 편한 문제들이 우리가 먼저 풀고 나서 딱 봤을 때 싫어하는 건 뒤에다 보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상대평가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 보는 게 목적이야. 맞지, 얘들아? 돼안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우리가 다른 문제들부터 우리가 꼼꼼하게 잘 풀고 그 문제를 살펴보시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하나하나씩 내가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 있겠고, 너무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 뭐 풀 수 없는 건 아니고 풀 수 있는데, 풀 수 있어. 선생님 못 푸는 게 아니야. 풀 수 있는데 뭐 그런 문제들은 뭐 버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그런 문제 우리가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디귿번 너무 어렵잖아. 디귿번을 좀 버리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지? 돼, 안 돼? 됐어?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고, 혹시나 내가 못 푸는 건 아니야. 풀 수 있어. 풀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질문이 있으면 가져오시면 내가 또 해줄게, 얘들아. 알겠지?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정적분이 포함된 함수의 극한 문제야,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수능 포인트 한번 해볼까? 정적분이 포함된 함수인데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x-a분의 1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우리가 ft dt가 나온다고 했을 때, 얘들아. 맞죠?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게 우리 목적이었냐면은 리미트 x가 바로 a로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x-a분의 요걸 계산해 보니까 뭐니, 얘들아? 요걸 계산해 보니까 그렇지, 이걸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적분한 다음에 위에 거 집어넣은 거에서 아래 걸 집어넣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우리가 어차피 0분의 0꼴이니까 로피탈 정리를 쓰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래 거 미분하면 1이고요. 숫자 미분하면 0이고 이거 미분하면은 캐피탈 프라임 X가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여기다 대입시켜 보니까 캐피탈 프라임 A가 되겠고, 캐피탈 적분한 걸 미분하면은 우리가 FA가 된다는 거, 요거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기본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9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출제됐던 것 같아, 얘들아. 요거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거 살펴보니까 뭐야? 아하, 우리 학생들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x분의 요거를 적분한 다음에 위에 거 집어넣은 거에서 아래 걸 집어넣은 걸 빼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니까 캐피탈 fx에서 캐피탈 0을 빼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돼, 안 돼? 로피탈 정리를 쓸 거야. 알겠지? 로피탈 정리 다 알고 있지? 아래 거 미분하면 뭐 나오니? 아래 거 미분하면 0 나오고, 숫자 미분하면 없어지고, 위에 거 미분하면 캐피탈 프라임 x가 되겠고요. 맞죠? 캐피탈 미분하면 뭐였어? 그렇지. F0이 되겠고 F0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F'X가 주어진 상태에서 fx 구하는 거를 미분의 역연산을 적분이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fx 적분시켜보자. 적분은 어떻게 하는지 알지, 얘들아? 이거 플러스라고 역수시키는 거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적분할 줄 모르면서 다시 물어봐야 돼. 적분상수 신데 0을 집어넣을 때 1 나오니까 얘가 1. 맞지? 0을 집어넣을 때 1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x에다가 2를 집어넣는 거니까 우리가 8 빼기 8 더하기 2 더하기 1이 나와서 정답은 바로 뭐 나오겠어? 3이라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쓰는데 쉬운 4점짜리 9번은 쉬운 4점짜리가 출제될 것 같아. 올해 수능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9번 문제는 쉬운 4점짜리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출제되는 거니까 꼼꼼하게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잘 적용시키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틀렸다면 아마 개념이 부족해서 틀린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개념 학습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 여기서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다면은 가져오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번 살펴보기로 할게. 10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지, 얘들아? 그렇지. 도형하고 우리가 함수가 만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얘들아? 그렇지. 좌표 설정해 주는 게 우리 목적이라고 했던 걸로 기억나. 맞지, 얘들아? 도형 플러스 함수는 좌표 설정해 줘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역함수 관계가 있다는 거 알아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실제로 이거 역함수 한번 구해볼까? 역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야? x랑 y랑 바꾸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x 더하기 1은 우리가 a의 y. 왜? x랑 y랑 자리 바꾸만 다음에 1로 넘긴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써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우리가 밑으로 가니까 y는 로그 바로 a의 x 플러스 1. 실제로 우리가 이거랑은 우리가 역함수 관계 y는 x의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요게 모르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는 항상 어딜 지나? 0,0을 지난다는 거 괜찮아? 야 0을 집어넣어봐. 0을 집어넣으면 무슨 값이 나와? 0을 집어넣으면은 0 나오는 거 보여 안 보여?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돼.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y는 x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좀 예쁘지가 않네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가 필요하겠다. 에이 예쁘지가 않다 얘들아. 이거 그냥 그어야 되겠다. y는 x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수함수는 0,0이고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증가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증가함수대로 y는 a의 x 마이너스 1 나오겠고, 역함수기 때문에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요렇게 되는 게 우리 학생들 y는 로그 바로 a의 x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문제 끝까지 한번 해보기로 할게. 원점5를 포함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원점5에서도 만나고요. 서로 다른 두 점, 원점이 아닌 P에서 만난다고 하자. 그 P에서 X축과 수선의 발을 내린 게 우리가 H라고 했을 때 요거의 넓이가 2가 된다고 했을 때 A 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맞지? 그럼 이걸 딱 보자마자 느끼는 건 뭘 느끼겠어? 그렇지. 우리가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얘를 T라고 둔다고 했을 때 맞아.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2분의 1 T제곱이 2가 나오겠고, T값이라는 건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이거 산수 괜찮니? 양변에 2를 곱하면 T제곱이 4, 루트 씌우면 T값은 2. 그래서 우리가 P라는 좌표는 2,2가 되겠다. 맞지 얘들아? 돼 안 돼? 됐어? 왜? 2하고 2만큼 올라간 거니까. 그래서 함수에다가 다시 대입시키면 돼. Y값에다가는 2를 대입시키는 거야. 대입시키고 X값에다가는 2를 대입시킨 다음에 1로 넘겨봐. 그러면 A제곱이 3이 되는 거니까 A값은 루트 3이라는 거를 아주 손쉽게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요런 문제, 도형 플러스 함수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뭐 설정해 주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야? 좌표 설정해 주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요렇게 좌표점 하나하나만 잘 설정해 주신 다음에 대입시키면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요거 틀린 친구들은 아마 내가 볼 때는 뭐 때문에 틀렸을까? 역함수 관계? 좌표 설정? 자, 뭐가 틀렸다면 우리 학생들 반드시 그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아, 얘들아. 틀린 이유를 반드시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분석하신 다음에 오답 일기를 썼으면 좋겠어. 내가 왜 틀렸는지를 쓴 다음에 그거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 얘들아. 자, 우리 학생들 11번 문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11번 문제를 살펴보니까 삼각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이네. 얘들아, 삼각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문자로 정돈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첫 번째 우리 학생들 한 문자로 정돈을 하는 게 우리 목적이야. 무슨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은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된다는 거. 우리가 문자가 두 개 있으면은 방정식 풀기 힘들단 말이야. 두 번째, 우리가 본 것처럼 복잡하면 뭐 하는 거야? 복잡한 식은 우리가 치환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치환하면 반드시 뭘 남겨? 치환하면 반드시
범위가 남는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고 있다는 거는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그래 범위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 그리는 거야. 이건 알고 있지 얘들아?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인 제곱 x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 1마 코사인 제곱 x. 그래서 왜? 우리가 사인 제곱을 코사인으로 바꾸는 게 편하지 코사인 x를 사인으로 바꾸기 힘들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그래서 한 문자 정도시키니까 2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코사인 x가 되겠고요. 불편한 거 있다 없다? 없다. 요 k가 나오겠네. 자 우리가 이걸 뭐 t라고 치환해도 괜찮겠지만 야 이거 넘긴 다음에 부 바뀌어볼까? 그럼 뭐 나오겠어? 우리가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3 코사인 x가 2 마이너스 k가 되겠고요.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하면은 우리가 치환된 범위가 다음과 같이 나와서 우리가 2t 제곱 플러스 3t가 우리가 2 마이너스 k가 되겠고요. 우리가 치환하고 범위를 남겼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맞아 안 맞아? 맞지? 야 얘들아 이거는 어떤 해를 가지고 있는 식이야. 자 우리가 2t로 묶어보니까 우리가 t 플러스 2분의 3이란 말이야. 맞지 얘들아?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0하고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학생들 보는 것처럼 이거 마이너스 1이네.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 괜찮아요? 맞습니까? 좀 예쁘게 다시 한번 아래로 볼록. 괜찮습니까? 돼 안 돼? 됐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래프 그려진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야? 1까지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게 우리 목적. 맞지? 왜? t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그래프 그려지는 거니까. 요 정도도 우리가 잘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괜찮아 안 괜찮아? 근데 문제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뭐라고 써있어? 아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3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하나 뭐 어떤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 요 파란색하고 2 마이너스 k하고 교점이 하나 이렇게 생기잖아? 그럼 t값이 하나 생길 거 아니야. 맞지? t값이 하나 생기면은 이 코사인 x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코사인 x 그래프는 우리가 코사인 그래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그래프는 우리가 요렇게 그래프 그려진다는 게 우리 목적인데 t값이 하나 생기면은 우리가 그에 관련된 알파 값이 생기겠고요. 맞지 얘들아? 알파 값이 생기면은 그는 몇 개 생겨? 그렇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2개 생긴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근데 문제 보니까 근이 3개가 생긴다고 하는 거는 뭐가 생겨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얘들아. 요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t값이 마이너스 1이 하나 생기는 순간 요거랑 세실근이 갖는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왜? t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지셔야지만 요렇게 하나 둘 요렇게 생긴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t라는 게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라고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 드네. 우리가 복잡한 식은 치환을 하고요. 치환을 하면 범위 남고요. 범위가 나왔을 때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t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여기까지 왔어 얘들아.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t값이 마이너스 1을 가져야지만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란 하나 근을 갖겠고 다른 근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2근이 나오는 거야. 우리는 근이라고 했을 때 t값이 아니야. x값을 구하는 거야. 요런 문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한번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 t값이 우리 학생들 마이너스 1이 나왔어. 마이너스 1을 한번 살펴볼게. 그럼 뭐야? 2 마이너스 3는 2 마이너스 k 우리가 t값이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가졌고 따라서 k값이라고 하는 거는 3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k값이 3이야. 3이야. 이거 마일이야. 넘기니까 우리가 2t 제곱 플러스 3 요거야. 우리가 3t 플러스 1은 바로 0이고요. 2하고 1하고 플러스가 되고요. 얘는 2t 플러스 1하고요.
t 플러스 1은 바로 0 나오니까 t 값이 가질 수 있는 건 마일 값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값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마일하고요. 이 마일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그럼 근은 이렇게 된 게 t값이 나온다고. 이 t값이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돼 안 돼? 그러면은 2분의 1일 때 근은 뭐 나와? 2분의 1일 때는 2분의 1일 때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3분의 파이가 나온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요거 파이가 되고 있다는 거 돼 안 돼? 대칭성 때문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더하는 거니까 3분의 4파이가 되겠다. 맞지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아 안 괜찮아? 그래서 가장 큰 실근은 3분의 4파이가 되겠네. 맞지 얘들아? 그래서 가장 큰 실근과 K값을 구하는 거니까 K값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3이 나왔고요. 가장 큰 실근은 우리가 3분의 4파이가 돼서 정답은 4파이가 정답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틀렸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산수 문제 한 문자로 정돈하는 거 우리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복잡한 식은 치환하는 게 우리 목적이야.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본 것처럼 뭐냐면은 이때 이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아니라는 거야. 왜? t값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때 x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맞지 얘들아? 그래서 t값의 개수가 우선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3개의 실근을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지셔야지만 마이너스 1을 갖겠고 그 x값은 1개가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t값이 마이너스 1 1개. 그래서 요런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3점짜리 문제인데 혹시 틀렸다면 뭐가 부족한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고, 요런 문제는 우리가 암기를 하셔도 아주 좋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혹시 풀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드네 얘들아. 자, 우리 학생들 12번 틀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뭐 공식을 아직도 못 외운 친구도 있을 수 있겠고, 식을 못 만드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교점을 찾는 게 좀 어려운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혹시 몰랐던 거 있었던 거 있는 거 개념이, 이건 아마 개념이 부족해서 틀렸던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은 거니까 개념 설명을 쭉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지? 자, 우선 여기다 한번 필기 한번 해보기로 할까? 첫 번째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냐면은 우리가 3차 함수와 우리가 접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3차 함수와 이렇게 접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알겠지? 돼 안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뭐냐면은 근과 개수 관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 그래서 y는 우리가 본 것처럼 예를 들어 ax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되겠고요. y는 바로 mx 플러스 n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기 베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되겠어? 알파에서 스쳐 지나간단 말이야. 알파에서 스쳐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중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중고는 뭐냐면 중복된 우리가 두 근의 준말이 우리가 중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돼 안 돼? 그래서 근의 모습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 있어? 근은 알파, 베타라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근과 계수 관계 세 근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 우리가 본처럼 3차분의 2차 개수가 올 수 있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근데 3차분의 2차 개수가 올 수 있는데 어차피 접선은 1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얘들아, 우리가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거 알아두셔도 괜찮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네. 두 번째 우리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 두 번째 중에 우리가 3차 함수, 항상 접선에 둘러싸인 넓이야. 접선의
접선의 사인 넓이 공식 정도는 우리가 암기하고 계셔야 돼, 얘들아. 아직도 못 암기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둘러싸인 넓이는 실제 우리가 뭐 교육청이나 아니면 수능이나 아니면은 우리 학생 보는 것처럼 많은 데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어. 뭐였어? 공식은 우리가 12분의 최고차항계수 A,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라는 거 우리가 3차함수에 둘러싸인 넓이 공식은 알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접점 말고 다른 교점을 구할 때가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푸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요거는 선생님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뭐 N기출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학생들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니까 얘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 알겠지? 3차 함수와 접선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푸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접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정도는 우리가 실제로 뭐 사관학교든지 여러 군데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요거 3차 함수의 접선에 둘러싸인 넓이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살펴보기로 할게. 두 번째. 얘들아, 2차 함수하고 둘러싸인 넓이도 이것도 우리가 넓이 내는 공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2차 함수에 둘러싸인 넓이는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항계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야. 알겠지? 2차는 세제곱, 3차는 4제곱, 얘는 12가 되고 얘는 6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3차 함수에 둘러싸인 넓이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에 둘러싸인 넓이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식 만들기 할 줄 알아야 돼. 식 만들기. 우리가 어떻게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요렇게 해주는 거야. 우리가 맨날 이거 진짜 많이 설명해 줬거든, 이거. 진짜 많이 설명해 줬으니까 우리가 암기하는 게 좋아. 과정 맨날 설명할 수가 힘들어, 얘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쓰는데 어떻게, 요거 y는 우리가 mx 플러스 n이라고 했을 때 요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이제 많이 설명했었어, 얘들아. 설명이 필요하면 또 가져와. 알겠지, 얘들아? 또 설명하기 그래. 그냥 외우는 게 제일 짱이야. 최고차항계수 A가 되겠고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mx 플러스 n.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앞에는 근이 나오게끔 우리가 식을 작성합니다. 우리가 알파, 베타, 근이 나오게끔 식을 작성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뒤에는 말이야, 만나는 직선, 만나는 함수. 그래서 우리가 식을 만들었을 때 앞에 거는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뭐 있어? 되게 중요한 거야. 3차 함수 역시 마찬가지야. 3차 함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 이거 검은색으로 하자. 3차 함수도 우리 학생들 이렇게 알파, 베타, 식 만들기 너무 중요해. 식 만들기는 정말 중요해. 얘는 근이 나오게끔 식을 작성하고요. 돼, 안 돼? 그 다음에 뒤에는 만나는 직선을 쓰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앞에는 근이 나오게끔 하고요. 뒤에는 만나는 직선. 다 동일해.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뭐냐면 이거는 첫 번째 3참수와 접선에 관련된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얘들아? 뭐 근과 계수의 관계나 접선에 둘러싸인 넓이 같은 경우는 요 정도는 우리가 꼭 암기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 두 번째, 2차 함수에 둘러싸인 넓이도 구할 줄 알아야 돼. 2차 함수에 둘러싸인 넓이 모르면 안 돼. 세 번째로 우리가 식 만들기인데 앞에는 근이 나오게끔 식을 작성하고 뒤에는 만나는 직선을 하면은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이런 배경적 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지, 얘들아? 됐어, 안 됐어?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문제 보니까 이거 지금 문제 보니까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얘들아. 알겠죠? 그랬을 때 문제 한번 해보자. A라는 점은 친절하게 우리가 0,1이라고,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0,1이라고 써 있습니다. 알겠죠? 그때 문제 보기를 할게, 얘들아. 뭐라고 써 있어? fx하고 ab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s1. 뭐라? 자, 우리가 fx가 요게 fx야. 요 fx인데 문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b에서 접한데 뭐라고 써 있다고? b에서 접한다고 써 있어, 얘들아. 맞지? 우리가 b에서 접한다는 멘트가 써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접점을 알아야지만 우리 학생들 여기 둘러싸인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뭐냐면 B라는 점, B는 무엇인가를 구해야 돼. 그래서 근과 개수관계를 살펴보는 거야. 근은 어떤 근이 생기겠어? 이걸 알파라고 할까 얘들아? 알파 접하는 거니까 우리가 중근이 나오기 때문에 알파 근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x값이야. 알파 0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근의 합을 살펴볼 필요 있어. 알파 더하기 0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문제 읽어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서 6이 돼서 알파가 바로 3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세 번째 우리 학생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둘러싸인 넓이 공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3차 함수의 둘러싸인 넓이는 12분의 최고차항 개수 우리가 학생들 1,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돼서 우리가 12분의 81이 돼서 우리가 4분의 27이라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맞아 안 맞아? 맞다. 그러면데 우리가 문제 읽어보니까 2차 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여기도 생각해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네 얘들아. 맞죠?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은 요거 S2에 대한 넓이를 구할 필요 있어. 바로 6분의 최고차항 개수 A. 우리가 요거 둘러싸인 넓이는 맞지 얘들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인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맞지? 3 마이너스 0의 세제곱이 우리 학생들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27이 됐는데 문제 읽어보니까 S1과 S2가 똑같대 얘들아. 맞지? 그러면은 맞죠? 그래서 6분의 4 우리가 S1과 S2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떻게 했어? 똑같다고 하고 뭐가 되는 거야? 아하 우리 학생들 뭐 있어? 4분의 27 이거부터 쓰게 할까요?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우리가 27 나왔고요. 4분의 27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얘랑 지워지겠고 양변에 6을 곱해주고 A는 양수 아래로 블록인 거니까 A는 4분의 6 바로 2분의 3이라는 거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돼 안 돼? 되게 복잡했었네. 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냐면은 B라는 점을 모르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B라는 근을 구할 수가 있겠고 세 근의 합을 통해서 알파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3참수와 접선의 둘러싸인 넓이 공식을 이용하시면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S1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고 문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S1과 S2의 넓이가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S2의 넓이를 또 한 번 구해가지고 2차 함수의 둘러싸인 넓이니까 2차 함수의 둘러싸인 넓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gx식을 만들어야 돼 얘들아. 맞지? 그래서 gx 요거 3이야. 우리가 gx식을 살펴볼게. 우리가 다섯 번째야. 식 만들기 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했어? 근이 나오게끔 식을 작성하는 거고 최고차항 개수는 2분의 3이야. 2분의 3 0이라는 근하고 우리가 3이라는 근을 가졌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두 번째, 우리 학생들 보는 것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뭐라 했어? 뒤에는 만나는 직선을 쓰셔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인데 여기다가 우리 학생들 3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얘들아. fx 3은 온전하지 얘들아? 요거 b라는 점. 우리가 b라는 점이 뭔지 몰라서 f3을 한번 구해봤어 얘들아. 맞지? f3은 뭐 나와? 27 빼기 요거 3 집어넣어봐. 3 집어넣으면 9에다가 6, 9, 54 플러스 38에 24 플러스 1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7 얘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마이너스 2 그러면 0,1하고 3, 마이너스 2니까 얘가 얼마큼 증가해? 3만큼 증가하고 다시 좀만 해다. 얘가 3만큼 증가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3만큼 감소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얘들아? 얘 만나는 직선은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 절편은 1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뒤에다가 만나는 직선만 쓰시면은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알겠지 얘들아? 식을 만들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우리가 근이 같게끔 우리가 식을 만들고요.
뒤에는 만나는 직선에서 식 만들기. 자, 이제 다 구했어요. 다 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하라는 게 K값은 다른 만나는 점. K값은 3이었네, 얘들아. 0부터 3까지 GX를 적분하라는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최종 정대 구하라는 거는 0부터 3까지 GX가 얘입니다. 알겠죠? GX가 얘야. 자, GX가 얘를 살펴보니까 요거 전개시키니까 2분의 3X 제곱. 얘 전개시키니까 마이너스 2분의 9인데 요거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1X.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DX만 요거만 산수 처리해 주시면 바로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 학생 계산할 줄 알지? 적분 계산할 줄 알지? 이거 플러스 1하고 역수식 2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11x 제곱 플러스 x 3하고 0이 되는 거고요. 3을 집어넣으니까 2분의 27 빼기 4분의 99 더하기 3. 요거 계산해 주시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이게 답 나와요. 선생님 해봤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3차함수와 접선에 관련된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2차함수에 둘러싸인 넓이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식 만들기도 할 줄 알아야지만 GX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괜찮은 문제입니다. 괜찮은 문제야. 한 번에 여러 개 물어볼 수 있어서 괜찮은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아마도 내가 뭐가 부족한지가 될 것 같아. 아마 개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문제 해석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을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였어?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점검해 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수능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는 게 우리 목적이야. 어차피 우리가 보는 거는 모의고사야, 얘들아.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학생들 부족한 거를 채우는 게 수능까지 할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혹시 풀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드네, 얘들아. 자, 우리 학생들 13번 문제 살펴보기로 할게. 13번 문제 많이 어려웠었지, 얘들아. 13번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13번 문제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 당연히 우리 학생들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느끼는 감정은 뭐였었냐면은 어떤 거였어? 첫 번째, 우리가 도형하고 우리가 함수가 나오잖아. 도형이 나오고 함수가 나오면은 당연히 좌표 설정을 해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도형하고 함수가 나오면 좌표 설정해 주는 거야. 두 번째 살펴보기를 할까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아직도 외분점 모르는 친구 있으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점이 x1, y1이고 B라는 점이 x2, y2라고 했을 때 M 대 N으로 외분을 살펴보도록 할게. 외분점 Q라고 하는 거는 가끔마다 뭐 이거 모르는 친구도 되게 많더라고, 얘들아. 분모는 빼주는 거고 외분점은 분모는 빼주는 거야. 분자는 크로스 곱의 차. 바로 mx2 빼기 nx1. 알겠지, 얘들아? 순서를 지켜야 돼. m이 왔으면 m부터 와야 돼. 순서 지켜야 돼. 분모는 빼주는 거고, 얘들아. 분모는 빼주는 거고 분자는 크로스 곱의 차. 우리가 y2 빼기 우리가 ny1이 된다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요.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겠어? 우리가 세 번째 우리 학생들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얘들아 코사인 우리가 2분의 3파이 플러스 우리가 맞나? 우리가 이거는 나오면 그때 알려줄게, 얘들아. 알겠지? 내 기억도 안 나네. 어떤 거 썼는지. 같이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드네, 얘들아. 요거 한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형 플러스 함수는 좌표 설정하고요. 문제 읽어보니까 외분점 관련된 내용이 나왔더라고. 내분점은 더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외분점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 아마 외분점 공식을 몰라서 이 문제 풀기 너무 어려웠었나? 여튼 많이 어려웠었어, 얘들아. 알겠죠?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 첫 번째 중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 뭐였어? 문제 읽어보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k sin x하고 요 빨간색 함수 k sin x하고 돼, 안 돼? 이거 왜 이래? 다시 할게. k 이거 좀 진하게 한번 해볼까요? 진하게 k sin x하고
K 사인 X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였어? 그렇지. 우리가 코사인 X 하고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만나는 교점부터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맞지 얘들아?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교점부터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그래서 K 사인 X하고 우리가 코사인 X하고 만난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불편한 거 없네. 그런데 어렵긴 하네.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냐면 혹시 코사인분의 사인은 뭐니? 코사인과 사인이 동시에 나오는 건 탄젠트란 말이야. 맞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냐면은 코사인으로 나눠봐. 탄젠트 x가 k분의 1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 돼? 안 돼?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탄젠트 x 그래프하고 탄젠트 x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더라. 탄젠트 x 그래프 어떻게 그래프 그려지는 거야? 탄젠트 x 그래프 모눈종이 그려야 되더라. 이런 문제 풀 때 탄젠트 x 모눈종이 그려야 돼. 여기가 0, 여기가 파이, 얘가 2파이. 그래서 그래프는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k분의 1과 만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 k분의 1과 만난다고 했을 때 이 근을 알파. 이 근을 당연히 대칭성 때문에 파이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다는 거는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다. 맞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점 A, B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 알파와 파이 플러스 알파. 그래서 우리가 요 A라는 점이라고 하는 건 좌표. 얘들아 다시 한번 도형하고 함수 어려워. 얘들아 쉬운 거 아니야. 도형하고 함수가 나오면은 좌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도형하고 함수가 나해 줄 거야. 그래서 A라는 거를 미지수를 너무 뻥튀기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파란색에다 집어넣어 보기로 할게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 콤마 코사인 알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얘 B라는 점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였어? B라는 점은 그렇지 우리가 파이 플러스 알파 콤마 코사인 우리가 파이 플러스 알파. 코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는 뭐니 얘들아? 요거 얘들아 요거 있다. 얘들아 혹시 코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야. 모르면 안 돼 얘들아.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요거 하나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요거 C라는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죠? C라는 점. 돼 안 돼?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야. C라는 좌표로 찍는 거.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써 있어요.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점을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A라는 점 알파 콤마 코사인 알파 하고요. 맞죠? 우리가 B라는 점 우리가 본 것처럼 파이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 점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그렇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우리가 C라고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산수 괜찮니 안 괜찮니? 산수 괜찮니? 분모는 뭐 하는 거야? 분모는 빼주는 거고요. 알겠죠? 분모는 빼주는 거야 얘들아. 분자는 크로스 곱의 차야. 맞지? 3 파이 플러스 3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고요. 알겠죠? 크로스 곱의 차야. 외분점. 좌표 설정 잘해야 돼. 알겠니? 좌표 설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좌표 설정. 얘 곱하니까 마이너스 3 코사인 알파. 우리가 얘는 마이너스 그 다음 뭐 나오겠어 얘들아?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맞죠? 크로스 곱의 차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C라는 점을 살펴보니까 얘가 2야. 맞지? 2야.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니? 플러스 알파네. 맞지? 플러스 알파. 이렇게 써도 괜찮아 안 괜찮아? 산수 괜찮니 얘들아? 요게 2알파인데 2로 나눴으니까 알파. 맞지? 얘는 우리가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그래서 우리가 C라고 하는 거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 콤마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가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되게 복잡하다 얘들아. 맞지? 됐어 안 됐어? 됐어. 우리가 세 번째야. 문제 시키는 것처럼
교점을 구하는 거야. A랑 우리가 B랑 교점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야. 뭐? 방정식을 통해서. 맞지? 두 번째는 우리가 외분점을 구해야 돼. 세 번째는 C라는 좌표가 있으니까 C를 다시 한번 함수에 대입시키는 거야. 이 좌표 설정하는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 우리가 좌표를 구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함수에 대입시키는 문제들이야. 이 좌표 설정하는 문제의 특징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함수에 대입시키는 거라고. 그럼 다시 한번 함수에 대입시키는 거니까 이 fx 빨간색 함수 fx에다가 y는 k sin x에다가 우리가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 콤마 우리가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를 대입시켜 보도록 하자고 얘들아. 알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시키고 여기다가 대입시키니까 반대로 했네 얘들아. 반대로 여기다 대입시키고 여기다 대입시키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는 k 사인 우리가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가 되겠고요. 혹시 공식 모르는 친구 있으면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2분의 3파이는 바뀝니다. 2분의 3파이는 우리가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얘가 몇 사분면 각이야? 우리가 2분의 3파이는 270도야. 270도에서 세타만큼 더하는 거니까 4사분면이야. 4사분면은 우리 학생들 코사인만 플러스 사인은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요게 얘가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는 거의 다 왔다 얘들아. 되게 어렵다 얘들아. 되게 어렵다. 진짜 어렵다. 알겠지 얘들아? 진짜 어렵다.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우리 학생들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 우리가 K 얘는 우리가 부호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되겠고요. 얘랑 지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K 값이라는 게 2라는 거를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죠? 진짜 어렵다. 얘들아 알겠지? K 값 2야. 괜찮아? K값 2네. 자, K값 2니까 우리가 뭐 알파도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맞지 얘들아? K값 2니까 알파값 한번 구해보려고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지? 자, K값 우리가 알파값 구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쓴데 보는 것처럼 탄젠트 우리가 네 번째 탄젠트 X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K값이 2분의 1이었고 탄젠트라는 건 뭐였어? 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탄젠트라는 거 뭐야? 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요거 x가 되겠고 요거분의 요거가 탄젠트잖아. 맞지 얘들아? 2분의 1이 되려고 하면은 얘는 루트 5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인 알파는 무슨 값이 나와?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 나오겠고요. 코사인 알파는 뭐 나오겠어? 코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2가 나오겠다. 맞지 얘들아? 루트 5분의 2. 산수 괜찮아 안 괜찮아? 산수 괜찮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좌표 설정한 걸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우리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자, 코사인 알파는 뭐였어? 코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2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C라는 좌표는 우리가 알파가 뭔지 몰라 얘들아. 알겠죠? 어차피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값을 구할 수 있어. 알겠지? 코사인 알파는 아까 루트 5분의 2야.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가 되겠고요. 알겠죠? 자, 여기에다가 코사인에다가 이걸 집어넣어봐. D라는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 콤마. 맞죠? 코사인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였어? 뭐니 얘들아? 사인 알파가 돼. 사인 알파는 뭐 나오고? 사인 알파는 우리가 루트 5분의 우리가 1이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맞니? 돼 안 돼? 그래서 여기는 y값하고 여기는 y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거의 길이라고 하는 건 큰 걸 작은 걸 빼는 게 우리 목적이라서 얘는 루트 5분의 5가 돼서 얘는 루트 5가 됩니다. 알겠죠? 얘는 루트 5가 돼. 그럼 얘만 길이만 구하면 되겠다. 높이. 맞지 얘들아? 요 x값이 파이 플러스 알파고요. 요 x값이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니까 빼주니까 무슨 값이 나와? 2분의 파이가 나오겠지 얘들아? 얘가 2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얘는 2분의 파이. 요 x값은. 맞아 안 맞아? 얘가 파이 플러스 알파, 얘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 빼주면은 2분의 파이. 맞지? 그래서 구하는 거는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란 게 우리 목적인 거니까 구하는 값은 뭐 4분의 루트 5파이가 바로 정답. 4분의 루트 5파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음, 곱씹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야. 복잡한 건 사실이야. 정말 복잡해. 정말 복잡해. 복잡한 건 사실이지만 그냥 우리가 흐름에 따라서 문제의 흐름에 따라서 가시기만 하면은 최종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어떤 흐름이었어? 우리가 도형 플러스 함수는 좌표 설정해 주는 게 우리 목적이고 도형 플러스 함수는 좌표 설정해 주는 게 우리 목적이고 외분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도형 플러스 함수는 좌표 설정해 주는데 이 좌표는 다시 한번 함수에 대입시켜야 되는 문제. 돼, 안 돼? 됐어?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였어? 교점을 구해야 됩니다. 알겠지? 방정식을 통해서 교점을 구해서 알파와 파이 플러스 알파라는 우리가 교점을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학생들 알파와 파이 플러스 알파라는 이 교점을 구한 다음에 얘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을 구하래. 이 외분점을 다시 한번 뭐 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어, 얘들아? 그렇지. 함수에 대입시켜 보면은 K값이 2가 나오겠고 K값 2가 나오면은 우리 학생들 알파 값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다 대입시켜서 문제를 푸는 과정이라는 거 정도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뭐 이런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니까 이 도형 플러스 함수 문제를 우리가 면밀하게 다시 한번 연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니? 혹시 풀다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드네 얘들아. 자, 우리 학생들 14번은 선생님 오늘 풀었거든 얘들아. 풀었고 해설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알겠지 얘들아? 오히려 내가 볼 때 15번이 더 쉬운 것 같아. 그래서 혹시나 뭐 지적 호기심 때문에 이걸 풀이를 원하는 친구들은 오시면 내가 개인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선생님 볼 때는 이거를 시험장 가서 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한번 뭐 지적 호기심 있는 친구들 한번 질문하세요. 내가 풀어드릴 테니까 얘들아. 못 푸는 게 아니야. 난 풀 줄 알아.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생들 질문한 친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친구들이 많다고 하면은 선생님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해설을 찍을게.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아직은 우리 학생들 좀 뭐 이렇게 안 풀 친구들도 많아서 혹시 풀고 싶다 하는 친구 가져와 얘들아. 가져오면 내가 풀어줄게 얘들아. 알겠지? 그럼 질문한 친구도 많으면 그때부터 해설 강의 찍을게 얘들아. 알겠죠? 우선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 볼 때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실력 키운 다음에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요 문제 해설은 뛰어 넘어가기로 할게 얘들아. 자, 우리 학생들 15번 문제 살펴보기로 할게 얘들아. 15번이 오히려 내가 볼 땐 14번보다 항상 쉬운 것 같고요. 올해 수능 역시 마찬가지로 15번은 수열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까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수열에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나열만 꼼꼼하게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대신 조건에 맞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알겠지? 그래서 한번 나열을 잘 한번 해볼게 얘들아. 알겠죠? 나열을 잘 한번 해볼게. 우리가 첫 번째 할 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요거 AN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알겠지? 얘가 1보다 작으면은 우리가 여기는 n과 여기 n이 똑같은 n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1보다 크면은 여기다가 an을 집어넣으라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우리가 해석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an이 1보다 크냐 안 크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건데 예를 들어 이 주어진 조건이 a5가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a5가 우리가 1보다 작다고 한번 해보기로 할게. 그럴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1보다 작으면은 A6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A6은 n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야? 5를 집어넣은 거지? 여기다 5를 집어넣어봐. 5를 집어넣으면 뭐 나오겠어? 2에 5-2가 돼서 우리가 2의 세제곱이 돼서 8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여? 근데 얘들아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 우리가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얘들아. 알겠지? 음수가 될 수. 이게 왜 음수는 안 되냐면은 문제 보니까 이거 지수함수지. 얘들아. 맞지? 이거 로그함수지. 맞지? 로그 근데 얘가 1보다 큰 거 맞아 안 맞아?
1보다 큰 거 맞니 얘들아? 로그 2의 1은 0이잖아.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0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모든 수열은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니들 보는 것처럼 요 결과물을 살펴보니까 A5 더하기 A6이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8이 될 수 있니 없니? 우리가 미안해. 1이 될 수 있니 없니? 1이 될 수 없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얘들아. 내가 얘가 1보다 작다고 생각해봤다고. 1보다 작으면은 얘가 1보다 작으면은 A5가 1보다 작으면 A6이라고 하는 거는 n에다가 5를 집어넣는 게 우리 목적인 거니까 2의 세제곱 8. 그럼 A 더하기 A6은 우리가 1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1이 이건 안 된다고. 괜찮아? 그러면은 우리가 A5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기로 할게. 그럼 A6이라고 하는 거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요거지? 뭐야? 로그 2의 AN이 되겠고요. A5. 큰일 날 뻔했네. 나열 잘해야 되는데 A5가 되겠고. 잘 따라와야 되더라. 산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 보는 것처럼 A5 더하기 A6. A5 더하기 A6인 거. 이게 A6이란 말이야. A6이 우리가 1이 돼야 되는 건데. 맞아? 자, 얘가 1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괜찮아? 근데 얘가 1이 돼야 된대.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은 값은 1, 얘가 제일 작은 값은 0. 그러니까 좀 어렵나? 우리가 A5가 뭐일 수밖에 없다고? 1일 수밖에 없겠고 A6은 0이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좀 어렵나? 다시 한번. 우리가 1보다 크냐, 1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다시 1보다 작냐, 1보다 크거나 같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A5가 1보다 작을 때랑 A5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우리 목적이야. 그래서 1보다 작을 때는 위에다 집어넣었더니 8이 나왔단 말이야. 더해서 1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이거는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해봤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A6이라는 건 로그 2의 A5가 되겠고 A5와 A6을 더하라고 쓰니까 로그 A5하고 얘가 더했는데 A5라는 건 1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1이 나오려고 하면 얘는 얘 제일 작은 게 1일 수밖에 없다고. 얘가 1 나오면은 0 돼서 우리가 쓰는데 보는 것처럼 뭐 나오겠어? 조건에 맞게끔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가 선행이 돼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이거는 잘 볼까? 개념이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 맞지? 문제를 잘 해석한 다음에 대입시키는 거잖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나열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지만 수능 때도 풀 수가 있다고 난 생각해 얘들아. 알겠지? 지금부터 안 하면 수능 때 못 풀어. 알겠지 얘들아? 한번 가져가셔. 알겠지? 가져가셔야 돼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보였었냐면은 조건 나왔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거꾸로 갈 거야.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어떻게 갈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A 우리 학생들 우리가 5라고 하는 거는 돼 안 돼? 됐어? 우리가 A4가 1보다 작을 때랑 돼 안 돼? A4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나눌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맞지 얘들아? 그래서 로그 2의 A4나 2의 우리가 뭉쳐 뭐 있어? 우리가 쓰는 보는 것처럼 그렇지. 우리가 뭐야? 이거 미안합니다. 우리가 4죠? 맞죠? 4 마이너스 2가 되는 케이스. 이 두 가지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맞지? 다시 한번 여기다가 4하고 4를 집어넣은 거야 얘들아. 4하고 4를 집어넣은 거야. 불편한 거 있어 없어? 없다. 그런데 우리가 A5가 뭐야? A5가 아까 A5가 1이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켜줘 안 만족시켜줘? 안 만족시켜줘. 맞죠? 얘가 1인 거니까 얘가 뭐 돼야 돼? 얘가 뭐 돼야 되겠지 얘들아? 얘가 1 나오려면 A4가 2가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라는 거는 A4가 2가 나온다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불편한 거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거꾸로 가는 거야. A4라고 하는 거는 돼 안 돼? 우리가 2의
3-2가 되겠고요. 맞죠? 우리가 A3이 1보다 작을 때 위의 식에다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냐면은 3, 3, 3, 3, 3을 다 집어넣은 거야 얘들아. 거꾸로 구하려고 하는 게 우리 목적인 거니까 A3이 1보다 크거나 같고요. 로그 2의 A3이 되겠다. 불편한 거 있어? 없어? 없다. 근데 문제 보니까 아까 우리가 구했듯이 A4가 뭐가 된다고 써 있어? 2가 된다고 있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얘도 2가 되네? 아, 그러면 A3이 1보다 작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래, A3이 1보다 작아요. 알겠죠? 1보다 작은 거 하나 되고요. 요거 되겠네. 두 번째,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뭐 나오게?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얘가 2가 나온다. 이 결과물이 2가 나온다는 거는 A3이 뭐가 나올 때야? A3이 4가 나올 때가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얘가 A3이 1보다 작은 것이 나올 때가 있겠고 얘가 4가 나올 때도 있다는 게 우리 두 가지가 나와. 맞죠?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봐야 돼. 이제부터는 1보다 작은 거나 4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A3이라고 하는 거는 됐습니까? 2에 2 빼기 2 우리가 2가 1보다 작은 거고 우리가 A2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고 로그 2의 A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맞지 얘들아? 돼 안 돼? 얘가 1 나왔었네. 우리가 A3이 1보다 작은 거니까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것도 안 돼. 얘들아 이거 안 돼. 그럼 얘가 될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맞지 얘들아? 돼 안 돼? 됐어? 근데 A3이 뭔지 모르니까 A3을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냐면은 우리가 K라고 두기로 할까? A3을 K라고 하는 거는 1보다 작은 숫자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얘가 K가 되면은 우리가 A2가 될 수 있는 거 지금 요걸 따라온 거야 얘들아. A2가 될 수 있는 거는 2에 K가 나올 때가 있겠고요. 맞죠? 얘가 지금 1보다 작은 거야 얘들아. 얘가 1보다 작은 거야. 그리고 또는 A3이 또 A2가 될 수 있는 걸 살펴보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얘가 4란 말이야. 얘가 4란 말이야 얘들아. 4니까 얘가 4가 나오려면은 A2는 뭐 나오겠어 얘들아? 우리가 16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이거 16 맞니 안 맞니? 이렇게 거꾸로만 나가면 돼 얘들아. 이해 됐어? 이해된 거야? 이거 될 수 없어? 이거 될 수 없는 거야? 알겠지? 이거 두 개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두 개 되는 거야. 알겠니? 거꾸로 잘 가고 있니? 집중하면 가야 돼. 집중 안 됐으면 다시 또 돌아와야 돼. 그럼 우리가 2를 집어넣어 보기로 할게 얘들아.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2에 1 빼기 2 우리가 A1이 1보다 작을 때 하고 괜찮아 안 괜찮아? 맞지? 그 다음에 우리가 로그 2의 A1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된다는 걸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겠고요. 얘가 될 수 있는 건 2의 K가 되는 거야. 2의 K가 되는 거라고. 근데 아까 K가 1보다 작다고 있었지 얘들아. 맞지? 1보다 작다고 써있지. 근데 니네들 살펴보는 것처럼 뭐냐면은 요게 지수함수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0을 집어넣을 때 1 나오거든. 0을 집어넣을 때 1 나오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얘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얘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얘는 1보다 작은 거지 얘들아. 맞지? 돼 안 돼? 근데 얘는 1보다 커요. 얘는 1보다 커.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얘만 돼. 얘가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2의 K는 로그 바로 2의 A1. 그래서 A1이라고 하는 건 밑으로 하니까 2의 K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돼 안 돼? 또는 A2가 16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얘가 16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얘가 16이 밑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A1이라고 하는 건 2의 16이 되는 거라고. 불편한 거 있다 없다. 그러면은 얘가 최대값이 나오겠고 얘가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목적이란 말이야. 괜찮아 안 괜찮아? 그런데 말이야. 아까 이거 좀 어려운데 얘가 최소가 되려면은 1보다 작고 되게 중요한 건데 아까 이 결과물이 나오려면 이 결과물은 항상 0보다 크다거나 같다.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 0보다 큰 값만 나올 수 있다는 게 요게 되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이건 0이야. 얘가 0인 거니까 최소값은 2가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 알겠죠? 2가 나올 수밖에 없어. 돼 안 돼? 됐어?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써있네. 로그 2의 2분의 2의 16이 나오는 거니까
로그 2의 우리가 지수에 뺄셈이니까 2의 15가 돼서 정답은 15가 바로 정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자,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할게 얘들아. 자, 이런 문제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선생님이 볼 때는 나열을 하되 꼼꼼하게 주어진 조건에 맞게 나열을 하는 게 우리 목적이야. 알겠죠? 괜찮겠습니까? 돼, 안 돼? 됐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나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좀 관건이 되겠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뭐였었냐면 얘는 항상 0보다 크지. 그 다음에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는 항상 무슨 결과물 나와? 0보다 A2부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 AN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를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 목적. 아, 이게 좀 어렵다.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최대값은 구하기 쉬운데 최소값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 느낌 들어. 왜냐하면 그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가 조건을 잘 읽는 게 첫 번째 임무야. 얘가 1보다 작냐, 1보다 크거나 같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1보다 작았을 때는 나올 수 없고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얘가 0이 나왔기 때문에 A6이 0이 나왔기 때문에 A5가 1이 돼서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였어? 4를 집어넣어가지고 왜? 얘가 1 나왔으니까 얘가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A2가 2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이렇게 거꾸로 가기만 하면 돼. 우리가 다시 한번 333 집어넣어서 얘가 2가 나왔단 말이야. 2가 나왔으니까 A3이 1보다 작고 근데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얘들아. 왜냐하면 우리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얘들아. 로그에서 이게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맞지 얘들아. 얘가 2가 나왔으니까 A3이 4가 나오거나 우리 학생들 1보다 작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거꾸로 내려가는 연습이 되시면은 우리 학생들 A1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이 K값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K값이라는 거는 1보다 작다고 이렇게 결과물을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요게 좀 꼼꼼함이 좀 필요했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좀 많이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우리 학생들 연습을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죠? 꼭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연습하시고요. 혹시 풀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뭐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것도 괜찮고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좋아 얘들아. 알겠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나열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혹시 풀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자 얘들아. 자, 우리 학생들 이제 20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20번 문제가 조금 어려워 얘들아. 알겠지? 그런데 이거는 예전에 한번 풀어봤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예전에 풀어봤던 문제야. 자, 이걸 어떻게 문제를 푸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바로 뭐였었냐면은 20번 여기다 수능 포인트 한번 찍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돼 안 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특히 등차 수열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수식으로 문제를 풀 때가 있고요. 그래프를 풀 때가 있어. 돼 안 돼? 됐어? 근데 언제 그래프를 푸냐? 수식은 거의 다 대부분 뭐야? 쉬운 문제에서 거의 다 대부분 수식으로 문제를 풀고요. 조금 어렵다고 하거나 우리가 절대값 같은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내가 볼 때는 그래프를 푸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AN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 있어? 그렇지. A1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N-1D가 되는데 얘는 여기는 N하고 여기는 N은 똑같은 N이 되는 거니까 요거를 그냥 X로 바꿔보도록 하자고 얘들아. 알겠지? 그럼 요렇게 우리가 표현해도 괜찮다는 거는 맞아 안 맞아? 맞다. 맞지 얘들아?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어떤 거지? 얘들아? 아하, 얘들 보는 것처럼 n에 대한 1차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 등차 수열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n에 대한 1차식이라서 요러한 직선과 동일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 일정한 수만큼씩 계속 더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떤 등차 수열의 모습을 우리가 n에 대한 1차식인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과 동일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SN이라는 거 등차수 합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2분의 우리가 항의 개수 그 다음에 EA1 그 다음에 플러스 n-1d가 된다는 게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의 특징이잖아. 맞지 얘들아? 돼 안 돼? 근데 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x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니까 2분의 우리가 x 그 다음 뭐 나오는 EA1 플러스 우리가 x-1d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쓴데 보시는 것처럼 얘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x에 대한 2차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얘는 등차수의 합이라고 하는 건 0 집어넣어봐. 0 집어넣으면 0 나옵니다. 알겠지? 0 집어넣어봐. 0,0을 지나고요. 이 함수는 반드시 우리가 0,0이 뭐 우리가 쓴데 아래로 블록이거나 또는 위로 블록이거나 뭐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요런 형태 아래로 블록이거나 위로 블록이거나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쓴데 보는 것처럼 최고차항 계수가 결정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그래서 요와 같은 모습이 되겠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불편한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얘들아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뭘 이용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냐면은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 자 같이 한번 그래프를 풀 거야 얘들아. 알겠지? 자 어떤 내용이 되는 거냐면은 등차 수열이 나오고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n에 대한 2차식이고 반드시 원점을 지나가는 우리가 뭐 곡선이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 다음에 SN은 S7과 S8에서 무슨 값을 갖는 게 우리 목적이야? 최소값을 갖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맞지 얘들아?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우리가 0,0을 반드시 지나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최소값이니까 아래로 블록인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7을 집어넣을 때나 8을 집어넣을 때나 우리가 동일한 최소값을 갖는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이해되니 얘들아?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돼? 7이랑 8이랑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했더라. 알겠지? 7을 집어넣을 때도 최소값, 8을 집어넣을 때도 최소값이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맞지? 돼야 돼. 왜냐면은 우리가 수열이라는 거는 자연수만 집어넣을 수 있어서 우리가 얘 중점인 7.5 같은 거 못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대칭성 때문에 대칭성 우리가 본 것처럼 뭐였어? 2분의 15가 나와야 돼. 그러면 얘가 0이 나왔으니까 얘는 반드시 뭐 나와야? 15가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요 SN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최고차항 계수 A가 되겠고 n이라는 해하고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15라는 해를 가지고 있게끔 SN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어렵다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알겠죠? 너무 좋은 문제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필기하기 부탁드릴게 얘들아. 그랬을 때 문제 한번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통으로 절대값 시켰다는 거야. 통으로 절대값 시켰다는 건 어떤 모습이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어? 그렇지. 우리가 진하게 통으로 절대값 시킨 그래프는 요와 같은 그래프가 된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고 불편한 거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문제 끝까지 한번 살펴보자. n은 8보다 크다고 써 있어. 맞지 얘들아? n은 8. 그렇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m을 집어넣을 때랑 또 뭐를 집어넣을 때랑 그렇지. 우리가 EM을 집어넣을 때랑 높이가 똑같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불편한 거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얘들아 이 m을 집어넣을 때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올린 모습이지 얘들아. 맞지? 왜? 통으로 절대값 했다는 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올린 거잖아. 아하. 그래서 우리가 sm 절대값 시킨 거는 무슨 값이 나와? 마이너스 am. 요 m 자리에다가 m을 집어넣는 거야. 우리가 m-1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 결과물과 이건 원래 위에 있던 거니까 절대값 우리가 SEM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EM을 집어넣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AEM 그 다음에 우리가 EM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 다음에 얘가 문제 보니까 같다고 뒀네. 맞아 같다고 두니까 얘랑 지워지겠고 얘랑 똑같은 거 지워지는 거다. 맞지 얘들아? 그럼 식은 어떻게 나오겠어? 마이너스 M 플러스 15는 바로 2M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1로 넘겨보니까 벌써 3M이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무슨 값이 나와? 그렇지 30이 나와서 M값은 바로 10이라는 거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불편한 거 있니 없니? M값은 10이 나오겠다. 끝까지 한번 구해보기로 할게. M값이 10인 거니까 얘들아 이게 뭐가 나온다고 했어? 그렇지 얘가 우리가 162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M값 여기다 10을 집어넣어. 그러면 뭐 있어? A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쓴데 마우가 되고 있다는 거는 돼 안 돼? 됐다. 맞죠? 산수 틀린 거 없지 얘들아? 그래서 162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불편한 거 있니 없니? 없다. 맞지? 그래서 요거 산수 되나? 산수가 어렵네 얘들아. 이거 15다. 맞지? 마이너스 A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A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10 곱하기 5분의 162가 되겠고요. 이거 산수 맞나 안 맞나 모르겠네. 잠깐만. 자, 선생님이 산수 중간에 잘못한 것 같더라고 얘들아. 알겠지? 산수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산수가 어디서 잘못됐냐면은 요거 2를 얘랑 곱하는 것까지 했어야 되는데 산수 잘못해가지고 이거 다시 지울게 얘들아. 어쩐지 산수가 이상하더라 얘들아. 알겠지? 다시 한번 산수해볼게.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SM이랑 SEM이랑 똑같고요. 알겠죠? 자, A 지어지고 M 지어지고요. 이거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M 플러스 15가 되겠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 쓸 거 그랬어. 요 2를 곱해주는 거니까 4M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니까 우리 학생들 30이 된다는 거 산수 잘해야 되겠다 얘들아. 알겠지? 아우 산수 틀렸네. 2를 곱하는 거 깜빡했네. 맞죠? 이렇게 넘기고 이거 이렇게 넘겨오니까 5M이 45가 되겠고요. M값은 9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에이 산수 잘못했다. 어쩐지 약분이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요걸 집어넣었을 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162가 나온다 했으니까 9를 집어넣을게. 우리가 A 곱하기 9 곱하기 9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 되고 있다는 거 돼 안 돼? 162가 되겠고요. 우선은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고 6으로 나눠볼까? 6으로 나누니까 우리 학생들 162를 6으로 나오자. 6이 12. 그 다음에 6, 40. 그 다음에 2가 되겠다. 맞지? 42가 6, 7. 맞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 있어? 아하. 9A가 27 나왔으니까 A값은 3이라는 거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아이고 복잡하다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SN이라고 하는 거는 A값이 3이고요. M-1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알겠죠? 자, 구하는 게 뭘 구할 수 있어? A13을 구할 수 있어. 맞지 얘들아? A13이라고 하는 거는 S13에서 뭘 빼주시면 돼서 S12. 13까지 더한 거에서 12까지 더하면 빼는 거는 12. 우리가 A13이 나온다는 건 산수 돼 안 돼? 됐다. 그래서 우리 학생 요거는 산수니까 한번 해봐 얘들아. 산수니까 S13이라는 건 3 곱하기 13 곱하기 우리 학생들 마이너스 2에서 맞지 얘들아? 마이너스 2 맞나? 맞지? 마이너스 2에서 뭘 빼주는 거야? 12. 3 곱하기 12 곱하기 12를 집어넣으면 무슨 값이 나? 여기다 12를 집어넣어봐. 우리가 마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바로 정답이 나온다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한번 끝까지 한번 풀어보시길 부탁드리고 우리가 만약에 되게 중요한 거 수식으로 문제를 풀기가 좀 까다로울 때가 되게 많거든. 그래 수식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볼 때도 수식으로 문제 풀기는 너무 까다롭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풀었을 때 되게 쉬운 그래프가 될 수가 있어. 특히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n에 대한 2차식이라는 거 알아두셔도 되겠고 반드시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0,0이면서 아래로 블록이거나 또는 위로 블록인 모습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예전에 이런 교육청이 나왔어. 이런 비슷한 문제 한번 풀어봤던 걸로 기억나거든 얘들아.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외워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아래로 블록 왜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7을 집어넣을 때랑 8을 집어넣을 때랑 우리가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칭성 때문에 0하고 얘가 15라서 우리가 0과 15라는 해를 가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 우리가 나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우리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선생님 볼 때는 해설지보다 좀 더 괜찮은 풀이라고 생각해 얘들아. 알겠지? 돼 안 돼? 됐어? 그래서 선생님 해설지 보지 말고 해설지도 봐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해설지의 풀이보다 선생님 풀이가 훨씬 더 좋으니까 이거 풀이를 따라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혹시 풀다가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드네 얘들아. 자, 우리 학생들 21번 문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21번은 조금 많이 어려웠던 걸로 사실이야. 진짜 만약에 이런 문제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 학생들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뭔지 잘 모른다고 했을 때는 요걸 때려야 돼. 어떤 거야? 요거 되게 많이 나와. 어려운 문제일수록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 있어? 요걸 뭐라 부르지 얘들아? 요걸 원주각이라 불러. 좀 예쁘지 않는데? 다시 해볼까? 요거를 우리가 원주각이라 부릅니다. 요거를 원주각. 얘를 뭐라 부른다고? 원주각. 그래서 원주각이 같으면은 같은 원 안에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각이 같은 게 존재하잖아? 그때는 우리가 원을 그려서 원주가 관련되게 문제를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괜찮아 안 괜찮아?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게 원주각을 이용하는 자체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원주각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던 것 중에 하나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원주각이다. 요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셔도 괜찮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는. 자, 문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얘들아. 문제 살펴보니까 여기 길이가 2라고 써 있습니다. 알겠죠? 요 길이가 2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AP. 아하. 요 길이가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요거 좀 예쁘지가 않네요. 알겠죠? 우리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 요 빨간색의 길이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2 루트 15라고 써 있고요. 얘가 2 루트 15. 그 다음 AQ. 이거 길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 보니까 2 루트 15라고 써 있습니다. 맞죠? 2 루트 15라고 써 있고.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에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렌트가 써 있어. 뭐라고 써 있어? 우리가 OPA랑 OQA랑 여기 있는 각이랑 여기 있는 각이 똑같다고 써 있는 거야. 맞지 얘들아? 각이 똑같다고 하는 거는 이 각과 이 각이 똑같다는 거는 바로 원주각의 모습을 생각해달라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을 그리고 문제를 살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내가 잘 그릴 수 있나? 뭐 잘 못 그렸네. 이동해 볼까 얘들아? 이거 조금만 이동해 보자 얘들아. 맞지? 이렇게 우리가 대충 그려도 상관없어. 난 컴퓨터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렸지만 우리 학생들은 대충 그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얘들아. 이런 원주각을 떠올려 주시면은 우리 학생들 그나마 풀기 좋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자,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당연히 우리가 뭘 이용하겠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코사인 법칙을 각각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드셔야 될 것 같아.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봐. 얘가 길고 얘가 짧으면서 코사인 값이 똑같고요. 맞죠? 코사인 값이 똑같고요. 그 두 개 어차피 정보가 얘랑 마주보고 있는 정보가 똑같아 얘들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 코사인 법칙을 생각하면서 요 x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우리가 뭘 써? 동식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양옆의 길이의 제곱 빼기 2배 시킨 다음에 양옆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얘를 구하는 거잖아. 맞지? 코사인 얘는 뭐였어? 그렇지. 우리가 4분의 루트 15라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은 얘랑 지워지면서 얘가 15가 나오겠고 얘 넘기니까 뭐 나오겠어? 마이너스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뭐였어? 4가 나오겠다. 맞지 얘들아? 그래서 x의 제곱 얘 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5x 얘 제곱시켜주니까 뭐야? 60이지 얘들아? 60에서 우리 학생들 4를 빼는 거니까 60에서 4를 빼면 뭐니? 60에서 4를 빼니까 56이 되겠네. 맞지? 56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얘는 우리가 7, 8에 56, 우리가 x-7, x-8은 0이 되는 거니까 x값은 7하고 8.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이 x값들은 7하고 8.
이렇게 7도 나오고 이렇게 8도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요거까지가 우리가 목적이야.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8과 이 루트 7 이렇게 정보가 나왔어. 맞지? 불편한 거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나왔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은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 어렵네 얘들아.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네. 아하. 사각형의 넓이? 이렇게 쪼갤 수도 없고. 그러네. 그리고 우리가 외접원 나왔는데 사인 법칙 안 쓰면 이상하지 않겠냐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써봤어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코사인 우리가 4분의 우리 코사인 세타라고 할게요 얘들아.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15. 그러면은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한번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기로 할게 얘들아.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니까 우리가 4분의 세타가 되겠고 루트 15가 되겠고 얘는 1 나오겠네.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자, 큰일 날 뻔했네. 코사인은 얘가 루트 15가 나오겠고 얘는 1 나와서 사인 세타가 뭐 나오겠어? 4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드네 얘들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사인 법칙을 쓸 거야.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이 뭐였지 얘들아? 그렇지. 우리가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2가 바로 2r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얘가 4분의 1이라는 거지 얘들아. 맞아. 그래서 2r이 우리 학생들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한마디로 지름이 8이 된다. 지름이 8이 된다고 했을 때 얘가 8.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얘가 지름이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불편한 거 있니 없니? 불편한 거 없다. 맞지 얘들아? 불편한 거 없네. 근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은 뭐였어 얘들아? 그렇지. 우리가 여기 또 한 번 더 써야 되겠네. 어떤 거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은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란 말이야. 맞지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얘가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거니까 직각. 불편한 거 있다 없다?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겠고. 괜찮아 안 괜찮아? 자, 얘가 8이고 얘가 7이기 때문에 88에 64에서 77에 49를 빼는 거니까 얘는 5가 되겠고 얘들 15. 얘는 루트 15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그래서 각각 삼각형을 쪼개서 넓이를 구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구하는 게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한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요게 바로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우선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가 각이 똑같은 게 나오면 우리가 원주각을 떠올려 줘야 돼. 각이 똑같은 거 나온다 할 때 원주각을 떠올려주지 못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원주각, 어려운 문제일 때 원주각이 사용된다는 게 우리 목적. 그래서 얘가 세타 외접원 그리고요. 얘가 우리가 2루트 15 얘가 2가 나왔고 얘가 모르고 코사인 세타가 나왔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 변의 길이 구할 수 있겠고 외접원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을 써봤는데 8이 바로 우리 학생들 8이 바로 지름이라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었단 말이야.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거 직각을 통해서 피타고라 정리를 통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문제는 정말로 잘 낸 문제야. 얘들아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야. 알겠지 얘들아? 정말 좋은 문제니까 곱씹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혹시 풀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질문하기를 부탁드릴게 얘들아. 자, 우리 학생들 2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28번의 문제를 살펴보니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여기다 밑줄. 뭐 대충 이제 여기까지는 그림을 선택한 거고 여기다 밑줄. 문제 보니까 뭐였어 있어? 이웃한 두 장에 적혀있는 숫자의 곱이 모두 짝수가 된다. 얘들아 요거 짝수에 관련된 문제는 홀수가 중심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홀수 짝수의 중심은 홀수가 중심이야. 해봐봐. 홀수하고 이웃한 곱하면 뭐야? 홀 곱하면 홀수지? 이웃한 두 숫자가 짝수가 된다는 거는 홀수가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홀수가 이웃하지 않는다. 요거 알고 있어야 돼. 홀수가 이웃하면 돼, 안 돼? 이웃하면 안 돼. 그래서 요런 문제.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푸는지 아십니까? 이웃하지 않는다. 꼭 외워야 돼, 얘들아. 다 외워야 될 거네.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웃한 두 수가 곱한 게 짝수가 되려면 짝수랑 곱하면 짝수야. 짝수랑 홀수랑 곱하면 짝수야. 근데 홀수랑 곱하면 홀수니까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홀수가 이웃하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리고 나서 혹시 이거 모르면 안 돼,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푸는 거야? 나머지를 배열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배열하고 그 사이에 넣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 짝수를 배열하고 그 사이에다 집어넣으시면 돼. 그래서 우리 학생 여기 살펴보니까 홀수가 뭐 있어? 홀수가 우리가 1, 3, 3이라는 홀수가 있고요. 짝수가 뭐 있어? 짝수가 2,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 보니까 7장을 택한다고 써 있어. 맞지, 얘들아?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빼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 짝수 하나를 뺄 때가 있단 말이야. 맞지? 짝수 3개랑 왜냐면 짝수 하나를 뺄 때가 있는 왜? 8개 중에서 짝수 하나를 뺄 때가 있는 거고 홀수 하나를 빼서 짝수가 4개가 될 때 하고 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얘들아. 알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짝수 홀수에 관련된 중심은 홀수가 중심이야. 알겠지, 얘들아? 홀수끼리 이웃하면은 곱한 게 홀수가 되는 거니까 안 돼. 우리가 홀수는 이웃하지 말아야 돼. 근데 또 나머지 짝수를 배열하고 그 사이다 집어넣으시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알겠죠? 그럼 짝수 3개야. 짝수 3개가 되는 거는 몇 가지 케이스가 되겠어? 2가지 케이스가 있어. 어떤 거야? 2 이렇게 배열되는 모습과 2 4 이렇게 말고 없습니다. 알겠지, 얘들아? 그 사이에 우리가 홀수를 배열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고요. 홀수는 4개, 짝수 4개, 홀수 4개. 알겠지? 얘는 홀수 3개가 되겠고요. 알겠죠?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짝수 4개를 다시 홀수 4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이 와스 모습은 얘는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얘들아. 얘는 한 가지. 짝수를 배열하는 건 한 가지고요. 우리가 홀수를 배열하는 방법은 우리 학생들 같은 것의 순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4팩, 2팩까지 모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얘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짝을 배열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어?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 우리가 3팩, 2팩이 되겠다고 알 수가 있겠고 홀수를 배열하는 방법은 홀수를 그 사이다 집어넣는 거니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4팩 그 다음 뭐 나오겠어? 그렇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야? 그렇지. 2팩 홀수를 배열하는 게 얘를 배열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니까 불편한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짝수가 4개가 있단 말이야. 4가 되겠고요. 홀수를 배열하는데 홀수 그 사이에다가 홀수를 대입시키면은 홀수끼리는 절대 이웃하지 않는단 말이야, 얘들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니네들 보는 것처럼 이게 홀수 짝수 4개 오는 경우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짝수를 배열하는 방법은 4팩, 3팩이 되겠고요. 맞죠? 그 사이에다 집어넣는데 홀수는 3개만 선택을 해야 돼. 홀수 3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홀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우리가 3개를 뽑고요. 그 자리에다 홀수 3개를 배열하는데 홀수를 배열하는 방법은 이런 거 있어. 홀수 3개만 와야 돼,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1, 3 이렇게 올 때도 있는 거고 1, 3 올 때 2가지 케이스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얘를 배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은 3팩, 2팩이 되겠고요. 얘를 배열하는 거는 3팩, 2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얘를 싹 다 더하는 게 바로 정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그래서 문제를 읽었을 때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나올 때가 있거든. 이웃하지 않는다는 표현 나올 때는
나머지를 배열하고 그 사이에다가 집어넣는 짓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죠? 괜찮아 안 괜찮아? 그래서 짝수를 배열하고 그 사이에다 집어넣을 짓을 해야 되는데 7개를 뽑기 때문에 총 우리가 8개 중에서 짝수 하나를 뺄 때가 있는 거고 짝수 3개, 홀수 4개일 때 있고 홀수 하나를 빼서 짝수 4개, 홀수 3개가 있을 때라는 거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들어서 조건에 맞게만 우리가 나열했고요. 우리가 요 문제 괜찮은 문제야. 정말 잘 낸 문제야. 얘들아. 이게 정말 잘 낸 문제니까 이웃하지 않다는 거, 나머지를 배열하고 그 사이에다 집어넣는 거 꼭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알겠죠? 혹시 풀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질문하기 부탁드릴게요, 얘들아. 자, 우리 학생들 29번 문제 살펴보기로 할게요. 29번 문제 살펴보니까 1부터 8까지 나올 수 있는 결과물. y값이라고 하는 게 1부터 5까지. 그러니까 결과물이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거는 1부터 5까지 나올 수 있나 봐.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0, 0, 0 이런 거 돼, 안 돼? 안 돼, 얘들아. 최소 1만 되겠어. 맞지, 얘들아? 1, 최소 1이 될 수 있는 거야. 1이 될 수 있으니까 얘를 결정시키고 나머지 얘네들을 결정시킬 수 있는데 얘네들은 뭐 우리 학생들 딱 보자마자 자연수 관련된 문제, 우리가 방정식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F4가 뭐일 때가 있어? 1은 안 돼요. 알겠죠? 1은 안 되고요. 어디부터 가능하냐면 3일 때부터 살펴보기로 할게, 얘들아. 그럼 이건 어떻게 있어? 우리가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우리가 3이고요. 맞죠? 그런데 얘는 우리가 자연수잖아. 자연수 알지, 얘들아? 알겠지? A-, B-, C- 한 다음에 3을 빼주는 거니까 얘는 3H0이라고 바로 써도 괜찮은 거 보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F5 더하기 F6 더하기 F7 더하기 F8이 뭐가 되신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어요. 얘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얘가 3이 된다고 했으니까 6이 되겠고요. 맞죠? 돼, 안 돼? 되니? 우리가 지금 보는 걸 1, 1, 1, 3. 그럼 최대 5까지만 가능한 거니까 다 가능하겠네, 얘들아. 얘는 자연수니까 우리가 4개를 빼줘야 되는 거잖아. 자연수의 개수 구하는 건 알고 있지, 얘들아.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우리가 6이 된다고 했을 때 자연수의 개수는 A 다시 알지?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르면 질문해. 4H2가 되는 4를 빼니까 맞지, 얘들아? 그래서 요거는 4H2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우리가 F4가 이거 4일 때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F1 더하기 F2 더하기 이건 뭐 그렇게 어렵잖아. 3이 4일 때는 우리가 3H1 나오는 거 보여 안 보여? 곱하기 얘는 우리가 F5 더하기 F6 더하기 우리가 F7 더하기 우리가 F8이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얘가 4니까 얘가 8 나오겠다. 맞지,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은 얘는 1, 1, 1. 그 다음에 우리가 5. 최대 5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5가 가능하겠네, 얘들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4H4가 되겠다. 불편한 거 있다, 없다? 없다. 맞지? 4H4. 나올 수 있는 결과물. 그 다음에 F. 우리가 4가 5일 때가 5가 최대값이잖아. 맞지? 5일 때를 살펴보기로 할게. F4가 5일 때는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우리가 5가 되겠고요. 얘는 3H2가 되겠고요. 곱하기 F5 더하기 F6 더하기 F7 더하기 F8이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얘가 5니까 얘는 10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얘들아? 10이 나오는데 봐봐. 우리 학생들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뭐 있어? 자연수의 개수는 우리가 4를 빼주는 거니까 4H6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맞지? 자연수의 개수는 구하는 공식, 자연수일 때 구하는 공식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도 모르면 질문하셔야 돼, 얘들아.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일 작은 거 111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얘는 뭐 나와? 7 나오는데 요 7이 있어, 없어? 없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낫이 존재한다고. 어떤 거야? 1117이 낫이 되는 거다. 그럼 이거를 일렬로 배열한 만큼 경우수가 생기는 거니까 4팩 3팩이 낫이 되겠고요. 또 어느 경우 있을까? 1, 1, 2, 6. 6이 나오는 것도 낫이지, 얘들아? 맞죠? 그래서 이런 꼴도 낫. 6이 나오는 것도 낫이야. 맞지? 그래서 6이 하나 나오고 112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일렬 배열하는 거 4팩, 2팩도 낫이 된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어서 요것만 빼주시면 바로 정답이라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요거는 그 결과물의 자체가 그 결과물이
어떤 것이 나올지를 우리가 예측을 한 다음에 우리가 풀어제끼는 연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한번 풀어보고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죠? 자, 우리 학생들 마지막으로 3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30번 문제 살펴보니까 여기까지가 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 얘들아. 그래서 안 풀까도 고민을 했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얘들아. 알겠지? 자, 우리가 해설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해설지가 정말 어렵거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볼 때는 고민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열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겠어, 얘들아?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는 고민하는 것보다 나열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그 나열하는 모습 어떻게든지 우리 학생들 뭐 실력을 키우다 보면은 충분히 30번 같은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난 생각 들거든,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렇게 써있어. 7개를 모두 선택해서 7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 한 문자를 연달아 3개를 이어가지고 그 문자는 A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 A가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어? 3개가 연달아 와야 돼. A가 3개 다 연달아 와야 돼. 근데 3개는 연달아 오되 4개가 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4개가 오면 안 된다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리고 다른 문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3개가 오면 안 된다는 거야, 얘들아. 괜찮아, 안 괜찮아? 근데 A는 반드시 3개가 연달아 와야지 3개 연달아 주 못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냐면은 우리가 한 문자라 연달아 3개가 이어지고 그 문자는 A뿐인 거니까 3개가 동시에 만나는 거 연달아 오는 거는 A밖에 없다는 거고 4개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 맞지, 얘들아? 요런 거를 우리가 포인트야. 그러니까 A만 3개가 연달아 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라서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A 하나 둘 셋 넷 이런 모양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이거 A 하나 둘 셋 이런 모양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하나 둘 A 하나 둘 이런 모습도 있겠고 하나 둘 셋 A 이런 모습도 있겠고 하나 둘 셋 넷 A 이런 모습이 올 수 있다는 거를 A가 연달아 오는 모습은 요거 5가지밖에 없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런데 봐봐 얘들아 얘랑 같은 모양이 되는 거 뭐야 그러니까 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만 해도 괜찮겠지? 얘도 곱하기 2만 해도 괜찮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얘만 따로 구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제일 편한 게 얘들아 제일 편한 게 얘가 제일 편해요. 알겠지, 얘들아? 얘 제일 편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 할 거냐면은 요거 한번 여기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지? 여기 제일 편해, 얘들아. 편한 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첫 번째 경우야. 여기에 얘들아 B가 오면 될까 안 될까? 다시 A가 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얘가 올 수 있는 거는 B 또는 우리가 C밖에 안 되기 때문에 2가지가 되겠고요. 우리 여기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어. A 와도 돼. A, B 이렇게 와도 상관없어. 알겠지, 얘들아? A만 연달아 오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3가지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A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B 또는 C밖에 안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3이 돼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36가지가 생긴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불편한 거 있니 없니? 없다. 맞지? 그 다음에 요게 첫 번째 경우로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경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들 알겠지? 두 번째 경우 요 경우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고 돼 안 돼? 복사하기 여기다 붙여넣기 한번 해보기로 할게요. 아이들 알겠지?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뭐냐면은 이 두 번째 있는 경우는 얘랑 똑같은 거니까 곱하기 1을 할 거야. 자, 여기는 A를 제외한 B 또는 우리가 C만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얘들아 우리 학생들 여기 몇 가지가 오겠어? 그렇지? 우리 학생들 여기는 2가지가 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맞죠? 그럼 여기는 B 또는 C가 오는 거야. 맞지, 얘들아? 그럼 우리가 B가 온다고 했을 때 얘는 A, B, C 다 가능하겠지. 얘도 A, B, C 다 가능하겠지. 근데 우리가 B, B, B 이렇게 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맞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우리가 낫을 빼는 것도 괜찮은 방법. 그래서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B 또는 C니까 2가지. 얘는 3가지인데 뭐가 낫이 되는 거야?
B나 맞지? C나 두 가지가 낫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이런 모양은 몇 가지가 생긴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그렇지. 두 가지 모양새. 알겠지? 왜? 아까 보는 것처럼 어떤 모양새에서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다시 한번. 여기 오는 건데 A가 오면 안 돼. B 또는 C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얘도 B 또는 C야. 두 가지가 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그럼 여기는 B가 온다고 했을 때 A, B, C 세 가지 올 수 있고 세 가지 올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낫이 되는 경우가 언제가 낫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인 거냐면 BBB라고 오는 꼴이나 CCC가 오면 안 돼. 이거 말고는 모두 다 돼.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전체에서 낫을 뺀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우리가 아까 이 두 가지가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얘랑 똑같은 거니까. 돼 안 돼? 여기까지는 되게 쉬웠어. 여기까지 되게 쉬웠는데 얘가 되게 어려웠어. 얘가 되게 어려웠어. 얘들아. 얘가 진짜 되게 어려웠어. 복사. 여기다 붙여넣기. 세 번째 살펴보기로 할게. 세 번째. 자,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야.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고민 한번 해봤어, 얘들아. 고민 한번 해봤어. 나도 이거를 수식으로 풀려고 노력했거든. 낫을 구해보려고 했거든. 낫이 너무 많아. 낫이 너무 많아. 낫을 구하다가 너무 많아. 알겠지, 얘들아? 진짜 한번 낫을 한번 구해보려고 해봐. 나도 낫을 구하려고 했다가 너무 머리 아프더라고. 진짜 머리 아프더라고. 이거는 낫이 편해. BBB, CCC 이건 낫이 편해. 근데 이거 낫을 구하는 과정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BBP 뭐 C도 되겠고 BBB A도 되겠고 낫을 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까, 얘들아? 우리가 전체에서 우리가 낫을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고 안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답이 안 나오면은 알겠죠? 얘만 답을 끝까지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 답이 맞나 안 맞나 선생님도 중간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할게. 전체가 얘는 반드시 A가 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A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올 때야? 그렇지. 두 가지가 되겠고 나머지 세 가지야. 2 곱하기 3의 세제곱에서 낫을 뺄 겁니다. 얘는 A가 오면 안 돼, 얘들아. 알겠죠?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요거 우선은 B가 온 상태에서 낫을 한번 구해볼게. 근데 얘는 B가 올 때 낫을 구하고 C가 올 때 낫을 구하는 거는 똑같은 모습인 거니까 낫이 우리 학생들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거는 B일 때랑 C일 때를 살펴보는 거야. 돼, 안 돼? 그러면 우리가 B 돼, 안 돼? 됐어? 우리가 C도 낫이고 B 뭐도 낫이야? 그렇지. 우리가 BBB A도 낫이고 B도 낫이고 BBB C도 낫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맞지? 이렇게 낫이 생길 때가 있는 거고. 맞아 안 맞아? 맞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얘들아? 우리가 낫이 되는 거 생각해봐. 그 다음 B, 그 다음 또 뭐 있니, 얘들아? B 우리가 A 이것도 낫이다. 맞지, 얘들아? 맞아 B, 그 다음 또 뭐 있어? C도 낫이다. 맞지? 돼, 안 돼? 그 다음에 또 있나? 얘들아? 고민 한번 해볼게, 선생님. 선생님 보니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얘들아. 대박.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겠어?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이거 5가지만 빼주시면 될 것 같아. 전체도 낫을 빼는 게 훨씬 더 쉽다, 얘들아. 오, 쉽네. 이렇게 푸니까. 됐어, 안 됐어? 근데 이런 게 아까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 우리가 본 것처럼 얘는 두 가지 모양새가 B일 때 시작하는 모양과 이게 C일 때 생각 모양이니까 두 가지가 돼서 이거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54에서 우리가 10을 빼는 거니까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44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아까 보는 것처럼 이런 모양도 있지만 모양이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 2를 곱하면은 우리가 88이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돼, 안 돼? 되니? 얘랑 얘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고 전체에서 낫을 빼주는 게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해설치 풀이보다 전체에서 낫을 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그래서 이걸 싹 다 더하면은 바로 정답이라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선생님 보니까 수영도보다 더 쉽다,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전체에서 낫을 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알겠죠? 혹시 풀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기 부탁드릴게요, 얘들아.